서먼 멤버십 회원 여러분, 혹시 어떤 일에 실패했거나 뭔가 일이 계획대로 안 풀릴 때,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하고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또 붙잡게 되는 나만의 기준점. 오늘 바로 이 질문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 자,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인 문장이죠. 프로축구 광주FC의 이정효 감독이 직접 한 말인데요. 아니, 잠깐만요. 운동선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영광 중 하나일 MVP 트로피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니요? 대체 이게 무슨 사연일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시간은 1997년 9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국 추계대학 축구연맹전 결승전이었어요. 당시 아주대학교의 주장이었던 이정효 선수는 전년도 우승팀인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정말 힘겨운 경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을 때 스코어는 2대1, 거의 지는 분위기였죠. 결국 감독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이탈리아에서 막 돌아온 천재 공격수 안정환을 투입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야말로 전설이 시작됩니다. 안정환 선수는 그라운드에 들어온 지 단 15분 만에 혼자서 2골 1어시스트를 몰아치면서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최종 스코어 5대2. 이건 뭐 압도적인 승리였죠. 그런데 말이죠. 팀은 이겼는데 주장 이정효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갑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당시엔 대회 우승팀에서 자체적으로 MVP를 뽑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모두가 안정환을 MVP로 생각했는데 정작 본인이 저는 45분밖에 안 뛰었으니 주장이 받아야 합니다. 라며 양보를 한 겁니다. 하지만 감독의 표정은 영습스랬고 이정효 감독은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 순간 떠밀리듯 받은 상이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았다고 했죠. 자기 스스로가 납득할 수 없는 영광을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집으로 가는 길에 그 트로피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죠.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그 해답은요, 이정효 감독이 가진 아주 확고한 기준점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그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을 일종의 정신승리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그 MVP 트로피처럼 패배한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에게 기준점은 오직 승리 그 자체였습니다. 패배는 그 어떤 말로도 포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죽기보다 싫은 거였죠. 그러니까 그의 실패에 대한 기준점은 단순히 경기에서 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날것의 감정, 바로 눈물과 상처받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정환의 천재적인 재능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분해서 밤에 혼자 미친 사람처럼 퐁퐁 울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뜨거운 감정, 이게 그의 기준점이었던 거죠. 와, 이종효 감독 이야기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실패에 맞서는 우리의 기준점이 모두 다 이렇게 뜨거운 눈물과 자존심이어야만 할까요? 혹시 좀 다른 종류의 기준점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그 뜨거운 감정적 기준점 말고도 우리를 단단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어쩌면 조금은 차가운 이성적인 기준점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지금부터는 바로 그 다른 종류의 기준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명확하게 대비가 되죠. 하나는 눈물과 자존심으로 대표되는 감정적 기준점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아니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아주 불같은 태도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본과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이성적 기준점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지키고 안정을 찾기 위한 훨씬 더 체계적인 방법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성적 기준점, 그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기본으로 돌아갈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 가장 단단한 뿌리로 돌아가는 힘 말이죠. 사실 이건 뭐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무려 2500년 전 공자도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인생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을 때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 나아갈 길이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통찰이죠. 이게 바로 기본이라는 기준점이 가진 힘입니다. 그럼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서먼 노트에 따르면요. 이건 뭐 거창한 전략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소하지만 아주 단단한 습관들이에요. 예를 들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어이없는 실수를 막고 또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면서 내 시야를 넓히고 내 생각을 꾸준히 기록해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버리기보다 끝내는 데 집중하고 심지어 일뿐만 아니라 휴식에도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기준점이 되어줍니다. 자, 이성적 기준점의 두 번째는 바로 프로세스, 즉 시스템에 의지하는 겁니다. 내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구해줄 단단한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명확한 기준이자 협업 체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프로세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어디까지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똑똑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토머시 디에리의 책 당신의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프로세스가 진짜 든든한 기준점이 되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실무자에게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때 그 시스템은 비로소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튼튼한 구명 보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기준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정효 감독처럼 정신승리를 거부하는 눈물과 자존심이라는 뜨거운 기준점이 있었고요. 둘째, 공자의 가르침처럼 본질로 돌아가는 기본과 근본이라는 단단한 기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머스 디에리의 책에서 말하는 혼란을 막아주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이라는 이성적인 기준점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실패하거나 잘못되었을 때 돌아갈 기준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누군가에는 기본이나 근본일 수 있고, 누군가에는 눈물과 자존심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프로세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나의 기준점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옵니다. 늘 감사합니다.